용만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해강은 영정 앞에 앉아 밤을 꼬박 지새웠다. 주민들이 돌아간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형님을 살리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100억만 손에 넣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돈을 쫓는 동안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잃었다. 해강은 영정 앞에 놓인 술잔을 천천히 채웠다. 형님은 끝까지 나 때문에 고생만 했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만 더 기다려주지. 내가 어떻게든 꺼내드린다고 했잖아. 해강의 손이 술병을 움켜쥐었다. 나 같은 놈 믿지 말았어야지. 문 밖에 서 있던 하리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경북도 하리의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돈 때문에 해강의 가족이 됐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계약도 약속한 돈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경북이 먼저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 해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빠한테 한 말인데요. 그제야 해강의 시선이 경북을 향했다. 경북은 해강 앞에 무릎을 굽혔다. 저도 처음엔 돈 때문에 왔어요. 아빠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집에 가. 안 갑니다. 우리 끝났어. 가족놀이도 여기까지야.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경북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혼자 두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두면 또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할 거라고요. 해강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러니까 저 안 갑니다. 형님 말이 맞다는 거 증명하면서 살게요. 돈 받고 온 가짜 아들이 아니라 아빠 옆에 끝까지 남은 아들로요. 해강은 경북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경북이 보지 못하도록 눈가를 훔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리가 다가와 해강 앞에 따뜻한 국을 내려놓았다. 먹어요. 생각 없어. 먹으라고요.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 그래도 먹어요. 쓰러질 거면 이충원 잡고 쓰러져요. 해강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리는 더 이상 해강을 달래지 않았다. 용만 아저씨가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 알잖아요. 당신이 복수에 미쳐서 망가지는 꼴 보려고 버틴 거 아니에요. 복수 아니야. 그럼요? 정리하는 거야. 해강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충원이 벌인 일, 태산건설이 숨긴 일,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사라진 돈까지 전부. 해강은 식어버린 국을 한 숟가락 삼켰다. 나 다시 태어날 거야. 하리가 해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떻게요? 그 인간이 제일 아끼는 걸 빼앗아서. 해강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태산건설 회의실에서는 오만 신도시 부실 공사를 둘러싼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균열이 발견된 건물은 한두 곳이 아니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금융사들은 자금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충원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 오만 신도시 분양가 반토막 때리세요.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표님, 지금 분양가를 내리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더 커집니다. 그럼 계약금 돌려주고 회사 문 닫을까요? 공사비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싸면 삽니다. 하자가 있어도 싸면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면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입부터 닫을 거고.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끌을 해서라도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님? 이충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영끌은 당신 집 팔아서 하세요. 대표님, 태산을 살리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입을 막는 겁니다. 부실 공사라고 떠드는 사람들, 자료를 넘기는 내부자들, 아파트 주민들까지. 이충원은 장숙진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바라봤다. 여론은 사실로 움직이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그는 비서에게 서류를 건넸다. 장숙진 씨 만나게 해요.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 못할 제안을 해야죠. 아파트로 돌아온 해강은 주민회의에 참석했다. 가짜 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누군가는 해강을 보자마자 자리를 떴고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렸다. 해강은 변명하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을 속인 것 맞습니다. 주민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회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부로 내려오겠습니다. 하리가 놀라 해강을 바라봤다. 해강은 준비해온 사퇴서를 회의 탁자에 올렸다.
대신 장충금 178억은 찾아놓고 내려오겠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그 돈을 노리고 들어온 놈이니까 누구보다 돈 냄새를 잘 압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해강은 그 말을 모두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목소리로 눌렀을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한마디도 피하지 않았다. 욕하셔도 됩니다. 경찰에 넘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부터 쫓아내면 돈 가져간 놈만 좋아합니다. 하리는 주민들 앞으로 나섰다. 박해강 씨가 우리를 속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함께 속였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비리를 바로잡은 사람도 유치원 부실 공사를 밝혀낸 사람도 박해강 씨예요. 그래서 잘못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잘못은 책임져야죠.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에게 일할 시간은 줘야 합니다. 경북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가 가짜 가족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박해강 씨를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해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싫어요. 아빠는 늘 자기 혼자 책임지면 다 끝나는 줄 알잖아요. 이번엔 우리도 같이 책임질 겁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 있던 주민이 손을 들었다. 일주일 드립시다. 뭘 믿고요? 사람은 못 믿어도 돈에 미친 사람의 집념은 믿을만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해강은 웃지 못했다. 주민은 해강을 향해 말했다. 일주일 안에 장충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요. 못 밝히면 사퇴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해강은 사퇴서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다. 사흘이면 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때 태산건설의 하청업체를 운영했던 남자가 해강을 찾아왔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관리사무소 문을 닫았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나는 사람 살리는 직업 아닙니다. 이충원한테 찍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남자는 오래된 거래명세서 여러 장을 내밀었다. 서류에는 조경수 구입비와 토지관리비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금액은 매번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해강의 눈이 거래처 이름에 멈췄다. 태고원? 그냥 나무 농장 아니지 않습니까? 뭘 숨겼는데요? 남자는 입술을 죽였다. 장충금 뺄 때마다 태고원으로 갖다 줬거든요. 하리가 서류를 빠르게 살폈다. 현금을 나무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나무 가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1,000만 원짜리를 10억이라고 해도 서류만 맞추면 돼요. 이충원은 빼돌린 돈으로 희귀수목을 샀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나무는 나무니까요. 경북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여기 적힌 금액만 140억이 넘어요. 해강이 거래명세서를 한 장씩 넘겼다. 그럼 우리의 장충금 178억도 거기 있겠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장부에는 없을 겁니다. 돈의 출처를 섞어놨으니까요. 하리가 해강을 바라봤다. 찾아도 우리 돈이라는 걸 증명하기 어렵겠네요. 해강은 거래명세서 끝에 찍힌 반출 승인 도장을 발견했다. 증명은 나중에 하고. 그가 서류를 접었다. 다시 뺏어올까? 경북이 웃었다. 뺏어야죠. 이충원이 목숨보다 아끼는 건데. 하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잠깐만요. 지금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나무를 훔치겠다는 얘기예요? 훔치는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지. 삽 들고 확인할 거죠? 나무 농장인데 삽이 있어야지. 하리가 해강의 앞을 막았다. 욕만 아저씨 보내고 하루도 안 지났어요. 또 위험한 일부터 벌이려고요? 그래서 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하니까. 해강은 거래명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용만이 수감된 사건과 관련된 업체 이름이 태고원 반입 목록에도 있었다. 용만을 올가맨 자금과 장충금이 같은 곳으로 흘러간 정황이었다. 이충원은 돈만 묻은 게 아니야. 해강의 시선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전부 거기다 묻었어. 같은 시각 장숙진은 고급 식당에서 이충원과 마주 앉았다. 왜 보자고 했는지나 말씀하세요. 우리 아파트에서 장숙진 씨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안 듣잖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이충원은 5만 신도시 상가 한 칸의 분양 계약서를 내밀었다. 숙진은 서류를 펼치지도 않았다. 나한테 입 다물라는 값이에요? 주민들을 살리는 값입니다. 부실 공사를 덮는 게 어떻게 주민들을 살려요? 태산이 무너지면 5만 신도시만 무너질까요? 협력업체, 입주민,
우리 아파트 재산 가치까지 전부 같이 떨어집니다. 숙진의 손가락이 계약서 위에 멈췄다. 박해강 몰아내고 주민들 입 막아달라. 박해강 씨는 주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만들고 회장도 된 사람이죠. 당신은 돈 때문에 사람까지 버리는 인간이고. 이충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숙진의 가족과 관련된 채무 자료였다. 숙진은 봉투를 확인한 뒤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장숙진 씨가 제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빚은 없어집니다. 거절하면요? 아파트 주민들이 장숙진 씨를 지금처럼 믿어줄까요? 자기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실 공사 자료를 이용했다는 소문이 나도. 숙진은 봉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 잘못 봤어요. 내일 주민총회 전까지 생각하세요. 숙진은 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료가 든 봉투는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해가 진 뒤 해강과 하리, 경북은 태고원에 도착했다. 끝없이 늘어선 나무마다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이름 대신 숫자와 기업명이 적힌 표찰도 보였다. 하리는 휴대전화로 표찰을 하나씩 촬영했다. 태산조경, 오만개발, 한성관리. 전부 장충금이 거쳐간 업체들이에요. 경북은 커다란 소나무의 표찰을 확인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30억이라고요? 해강이 뿌리 주변의 흙을 살폈다. 나무값이 아니라 보관료겠지. 세 사람의 뒤에서 이충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고원 나무마다 이름표가 참 예뻐요. 해강은 놀라지 않은 얼굴로 일어섰다. 이충원이 부하들과 함께 다가왔다.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농장 구경하는 건 예의가 아닌데. 해강은 삽을 어깨에 걸쳤다. 나무 구경하러 왔어. 나무 볼 줄도 압니까? 뿌리를 보면 알지. 어디서 옮겨왔는지, 밑에 뭘 묻었는지. 이충원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너 지금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 해강은 삼날을 흙 위에 세웠다. 파볼까? 형님 묻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해강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형님 이름 내 입에 올리지 마. 박용만이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때문이야. 100억에 눈이 멀어서 내 옆으로 들어왔고 가족까지 이용했잖아. 해강이 이충원에게 다가갔다. 그래. 나 때문이야. 이충원은 예상 밖의 대답에 눈썹을 움직였다. 그래서 더는 잃을 게 없어. 아니, 많지. 이충원의 시선이 하리와 경북에게 향했다. 새로 생긴 가족. 해강은 이충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서 하리와 경북 앞을 막았다. 그 사람들 손대면 내가 제일 아끼는 게 하나씩 사라질 거야. 내가 뭘 아끼는지 당신이 알아. 돈, 태산, 그리고 내가 절대 안 잡힐 거라는 착각. 이충원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해강은 땅에 떨어져 있던 표찰 하나를 집어들었다. 표찰 뒷면에는 나무의 반입 날짜와 계좌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다. 이거 찾으러 온 거야. 이충원의 얼굴이 굳었다. 해강은 표찰을 하리에게 넘겼다. 나무마다 돈의 이름표를 달아놨네. 내가 얼마나 훔쳤는지 잊어버릴까봐. 이충원은 해강에게서 표찰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리는 이미 사진을 전송한 뒤였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가 주민 전체에게 갑니다. 이충원은 하리를 노려봤다. 변호사도 아닌 게 법을 너무 믿어. 하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이 늦으면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해강은 삽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오늘은 나무만 봤어. 다음엔 뿌리까지 볼 거야. 세 사람이 떠난 뒤 이충원은 부하에게 낮게 지시했다. 번호판 다 갈아 끼워. 나무를 옮길까요? 흙 한 줌까지 남기지 말고 싹 다 옮겨. 태산 본사 창고는 좀 위험할 텐데요. 태고원에 두는 게 더 위험해졌어. 오늘 밤 안으로 끝내. 그러나 해강은 이충원이 나무를 옮길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태고원 입구에 숨겨둔 차량에서 경북이 위치 추적 화면을 확인했다. 나무 운반 차량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리가 해강을 바라봤다. 표찰만 찾으러 온 게 아니었죠? 이충원 같은 놈은 비밀을 들킨 순간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일부러 자극한 거예요? 숨겨둔 걸 우리 손으로 찾을 필요 없어. 저놈이 안전하다고 믿는 곳까지 따라가면 돼. 경북이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대했다. 태산 본사 쪽입니다. 해강은 차에 올라탔다. 끝까지 붙어.
운반 차량들은 본사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을 돌아 폐쇄된 자재 창고 쪽으로 향했다. 해강 일행은 멀리 차를 세우고 창고 주변을 살폈다. 하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가 너무 많아요. 경북이 창고 반대편을 가리켰다. 저거예요. 오래된 폐기물 반출구 옆으로 작은 통로가 나 있었다. 해강은 하리에게 차 열쇠를 건넸다. 안에 들어갔다가 10분 안에 안 나오면 바로 가. 또 혼자 가겠다고요? 나 때문에 두 사람까지 잡히게 할 순 없어. 하리는 열쇠를 해강의 가슴에 도로 밀어 넣었다. 언제까지 가족을 지켜야 할 짐으로만 볼 건데요? 하리 씨. 같이 들어가요. 같이 나오고요. 경북도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지? 해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끝내 말리지 못한 그는 먼저 통로 안으로 몸을 낮췄다. 창고 안에는 태고원에서 옮겨온 나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자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다. 하리는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수십 개의 법인 인감과 통장, 허위 공사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장충금 돌려막기 자료예요. 경북은 또 다른 상자에서 외장 저장 장치를 찾아냈다. 이건 뭐죠? 해강은 저장 장치에 붙은 날짜를 확인했다. 용만이 체포되기 직전의 날짜였다. 형님 사건 자료일 수도 있어. 멀리서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강은 계약서와 저장 장치를 챙겼다. 일단 튀어. 세 사람은 반출구를 향해 달렸다. 경북이 먼저 빠져나갔고 하리가 뒤를 따랐다. 해강이 마지막으로 통로에 들어서려던 순간 창고 안쪽에서 익숙한 이름이 적힌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오아시스. 해강의 발이 멈췄다. 왜 안 와요? 하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해강은 철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용만에 잡힐 장부와 오래된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해강이 휴대전화를 켜자 마지막 녹음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용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해강아.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이충원보다 먼저 의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 해강의 눈이 장부 첫 장에 적힌 이름을 향했다. 그곳에는 이충원이 아닌 장숙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비원들이 통로를 막아섰다. 해강이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다. 창고 출입문이 열리고 이충원이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장숙진이 서 있었다. 이충원이 미소를 지었다. 찾았네. 상상도 못할 곳에 숨겨둔 진짜 장부를. 숙진은 해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거 나한테 줘요. 해강은 장부를 품 안에 넣었다.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숙진의 눈가가 젖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용만 씨 죽인 사람. 숙진은 이충원이 아닌 해강을 가리켰다. 박해강, 당신이야.